안녕하세요.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사는데요. 이러한 인간사를 사자성어로 회자정리라고 하죠. 여러 만남의 유형 중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틀어지게 되면 상호 굉장히 피곤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의 문제 발단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명목에 금전을 요구해서 시작되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정도의 업무가 없었고 평소에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지시를 해왔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상호 고소고발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근로자는 퇴사한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대신 구청, 세무서, 국민신문고 등 다른 관공서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주는 한두 건 정도의 민원 제기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퇴직 근로자의 민원 제기와 고발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사업주는 근로자의 민원 제기와 고발 내용이 무고죄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퇴직 근로자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 측이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보다 신경 쓴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주된 이유는 각종 임금의 지급 여부인데요. 특히 연장 근로수당이 문제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업주분들께 다음과 같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연장 근로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십시오. 우선 평소에는 연장 근로를 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명기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서 회람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연장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 내에서 연장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상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입사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서류로 받으시고 가급적 그 서류도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추가 증빙 자료, 예를 들면 범죄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자로부터 직접 제출을 받으십시오. 참고로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 채용 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사후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팁은 채용 절차법에서 금지하는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급여 명세서에는 지급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급여를 지급 처리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급여 지급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구성하는 내용이 불분명해서 통상임금 산정 등에 있어 나중에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행동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돼서 건전한 노사관계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